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되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부자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자 되고 싶은가 물어보자 99%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존경하는가 물어봤더니 33%만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부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정당한 부자가 적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당한 부자,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오랜 시간 걸쳐서 부자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마음은 그냥 한 방에 돈을 벌고 싶을까요? 우리 한방 인생을 바라는 마음이 저도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투기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 투기 광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요즘은 대체 불가 토큰인 NFT까지요. 이렇게 복권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고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그 이후로도 줄곧 부자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줄곧 행복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US and World Report지에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이후로 삶이 어찌 됐는지를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아주 수십 년간요. 그랬더니 복권 당첨된 자들 중에서 4분의 3이요. 평균 수명을 못 채우고 빨리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마약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일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돈이 생기니까 현재의 쾌락에 탐닉하고 그리고 일을 안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과연 갑자기 돈이 생기고 한탕 인생이 정말 인생의 성공일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탕 부자보다, 벼락 부자보다 사실은 제대로 된 바람직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부자가 되려면 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요. 부자가 뭐냐? 이 부자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자는 뭐냐? 부자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면 부자죠. 돈이 좀 적어도 경제적으로 속박되지 않는다면 부자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죠?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속박,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돈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하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난은요, 그냥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가 아니라 가난은 질병이다. 그냥 질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악성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는 옛날 얘기겠지만은 지갑이 비면은 그 빈 지갑 속에서 악성 종양이 자란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난은 질병이니까, 병이니까 치료해야죠.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첫째, 요행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요행을 바라기 때문. 두 번째는요, 남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환경 탓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숙명이다. 그리고 포기하기 때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일하는 것입니다. 일해야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일일 수 있지만 창업하는 것도 일이죠. 프리랜서도 일이죠. 요즘은 뭐 다양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낭비벽이 생기면은 부자 될 수 없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은 중요하죠. 저축보다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금융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요, 가장 중요한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거다. 내가 투자하는 종목도 위험을 분산해야 되지만 기간도 분산하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 해외 투자 분산해야 되고요. 만약에 주식으로 말한다면 펀드 가입입니다. 요즘은 펀드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펀드가 많은데요, 잘 분산된 펀드를, 그것도 거치식보다는 적립식, 매월 들어가는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빚입니다. 빚. 빚에 대해서 또 인식을 새로 해야 되는데, 우선 빚의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의 법칙은요, 내가 빚을 내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2배 이상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빚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50년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던 교육자이면서 과학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둘째의 죄악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의 죄악이 빚지는 것이더라고요. 빚을 그렇게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점점 빚에 관대해졌습니다. 요즘은 빚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빚 안 쓰면 바보다. 빚을 지렛대로 생각해야 된다. 빚을 통해서 큰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 쫙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빚을 잘못 쓰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이걸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빚을 냈다는 것은요, 그 투자는 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 빚 내서 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아시죠? 마크 트웨인은요, 가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투기를 좋아하죠. 갑자기 부자 되고 싶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졌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으로 대박이 났죠. 시쳇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전부 주식에 넣었죠. 그래서 쪽박을 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빚의 무덤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얘기, 일생에서 투기해서는 안 될 때가 딱 2번 있다. 첫 번째, 투기해서는 안 될 때. 2번째, 투기해도 될 때. 이 말은 여러분 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투기하지 말라기보다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서 투기는 안 되지만 투자는 된다. 투자는 장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가 금융 지식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로 말하면 중앙은행이죠. FRB의 전 의장을 했던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데 금융문맹, 금융지식이 까막눈이면은 생존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금융지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금융지식을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금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특히 실전 금융은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익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금융 지식보다는 제대로 된 금융 지식을 통해서 차근차근 투기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야만이 자기관리 제대로 할 수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멋진 삶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